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 2년이 되었습니다. 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날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만 2년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서 여기저기 결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론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문재인 정권 2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저도 거기 참가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박형준 동아대 교수, 그리고 진성호 유튜버 이렇게 4명이 참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병태 교수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똑바로 하라고 호통치던 장면은 수백만 건의 유튜브 조회를 기록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요즘은 이현주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운동도 하십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국회의원을 지냈고 썰전에서 이철희 의원과 함께 썰전을 벌였던 그런 정치인입니다. 지금은 학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과 각각 문재인 정권 4년을 평가하고 2년을 평가하고 그 다음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2년 평가 및 대한민국의 미래란 주제의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근데 이날 눈길을 끈 것은 오세훈 전 시장의 화법이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결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아무리 점잖게 표현해도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말합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정치개혁법 만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대화로 풀자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무도한 정권과는 대화로 풀 게 없다.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았습니다. 결기에 차서 말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 취임사를 분석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거짓말장이라고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했다. 누가 보고를 잘못했는지 알고도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리 점잖게 표현해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할 때 취임 직후와 지금을 비교하면 사람이 많이 변한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을 하고 민정수석을 할 때 그를 아는 사람들은 노무현은 믿지 못해도 문재인은 인품이 훌륭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문재인 모습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알고도 저러는지 아니면 청와대 참모들이 거짓말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동안 대한민국은 철저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로도 잘 나옵니다. 자, 오 전 시장의 발표를 통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업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늘어나고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정권이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불리한 여론은 거짓으로 덮지 않겠다더니 빈부격차가 늘었다는 통계를 내놓은 통계청장의 목을 단칼에 쳤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촛불정부라면서 상위 20% 기득권인 강성규정 노조편에서 혜택받는 사람의 표만 따겠다는 정책을 폈다.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을 나누고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킨다 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면 전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김영삼 정부 당시 하나회 척결과 대비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였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손혜원 의원, 이미선 헌법재판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박영선 장관을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언론에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자기 편에서만 사람을 찾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의지를 밝히더니 첫 공약이 적폐청산위원회였다. 7년 전 4대강 사업,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넘어서 39년 전 광주, 69년 전 인천 상륙작전까지 문제시하더니 급기야 125년 전 동학 농민혁명까지 문제 삼는다. 이때 웃음이 많이 터져나왔습니다. 자, 오전 시장은 문재인의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쓰고 나홀로 외교라고 읽는다. 국민에게 유일하게 자랑거리로 내놓았던 북한과의 관계도 돌고 돌아 북한이 결국 미사일을 쏘았다.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인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도 손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 2년을 우리가 평가해보면 너무 심합니다.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심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2년을 단어들을 통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23%. 갤럽이 지난주 발표한 문재인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다혜, 김태우, 손혜원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까? 이것 하나 속 시원히 검찰이 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편파적인 정권입니다. 문재인이 말했던 공정, 공평, 정의 다 창구에 처박았습니까?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취임 직후에는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만들었다고 자랑하더니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본인도 창피한 줄 아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정치는 또 이따위랍니까? 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족보도 없는 이런 정책으로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까? 통계청이 생긴 이래 가장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양극화가 심합니다. 이게 문재인의 정체입니다. 오세훈은 말합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는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제는 투사가 됐다. 싸워야 한다.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 무도한 정권과는 대화에서 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자, 이날 이병태 교수는 나름대로 경제적인 수치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철저히 비판했습니다. 박형준 교수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특히 교육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보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을 예를 들면서 단기적, 장기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짧게는 문재인 정권을 회초리를 들어서 고치게 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고칠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면 뭐냐? 총선, 11개월 뒤로 다가온 총선에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같은 정치인일수록 힘에 약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우습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여론조사와 방송이 문재인 대통령 뒤를 받쳐주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 여론조사도, 그 편파적이라고 비판받는 여론조사도 지금 문재인은 낭떠러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방송은 여전합니다. 오늘도 KBS와 단독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실에 했던 약속을 너무나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11개월 뒤로 다가온 총선에서 압승을 통해서 문재인에게 겁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다친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다행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이 요즘 잘하는 일들이 늘었습니다. 오늘도 징비록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백서를 내놓았습니다. 조만간 경제 대안도 내놓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비판해야 됩니다. 각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하나하나씩 비판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말만 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한 말, 아무리 독한 말을 해도 문재인 정권은 그냥 흘려듣습니다. 원로들을 모아놓고 원로들이 깨알같이 충고할 거리를 적어서 가서 이야기해도 듣기만 합니다. 아우.
자, 문재인 정권이 2년이 됐습니다. 그 말은 3년이나 남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국민들은 각자 도생해야 될지. 어쨌든 가장 확실한 방법은 11개월 뒤의 총선입니다. 총선에서 확실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면 조금 효과는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도 3년은 참 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다 우리 국민들이 업보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도 책임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문재인 정권 2년. 저도 이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속은 쓰렸습니다. 어떻게 해도 이렇게 못하나? 어떻게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뽑았나?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 11개월 뒤 반드시 보여줍시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